아버님, 저 기억하세요? 10년 만에 들리는 그 목소리. 김병수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뒤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3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어요. 낯설면서도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죠. 누구냐? 병수가 의아해하며 물었을 때 남자 뒤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병수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아버님, 10년 전 아들과 함께 사라졌던 며느리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남자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 진우였어요. 김병수는 71세였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아들 진우, 며느리 은혜와 함께 살았었죠. 진우는 25살의 착한 아들이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진우보다 2살 어린 23이었어요. 결혼한 지 2년 된 새댁으로 시아버지인 병수를 친아버지처럼 모셨습니다. 진우와의 사이도 화목했고 곧 아이를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아버님, 내년쯤에는 손자 얼굴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가 웃으며 말했을 때 병수가 기뻐했었죠. 그래, 빨리 보고 싶구나. 정말 행복한 가정이었어요. 돈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10년 전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진우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은혜는 집에서 살림을 하고 병수는 철물점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도 진우가 돌아오지 않아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님, 큰일 났어요. 은혜가 울면서 뛰어왔었습니다. 진우가 사고를 당했어요.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진우는 이미 의식불명 상태였어요. 건설 현장에서 떨어진 철근에 맞았다고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우리 아들 괜찮겠죠? 병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최선을 다하겠지만 뇌출혈이 심각합니다. 각오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로부터 열흘간 병수와 은혜는 병원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어요. 장례식 날 병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외아들을 먼저 보내는 아픔이 이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 은혜도 남편을 잃은 슬픔에 며칠간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아버님, 앞으로 어떻게 하죠? 은혜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을 때 병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둘이라도 힘내서 살아야지. 진우가 하늘에서 보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장례를 치른 후 병수와 은혜는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 되었거든요. 은혜는 아직 임신하지 않은 상태였고 이제 그런 계획도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은혜가 자주 외출을 하더니 밤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어요. 은혜야, 어디 다녀오는 거냐? 병수가 물어봐도 은혜는 대충 둘러댔습니다. 친구 만나고 왔어요. 또는 마트 갔다 왔어요. 하지만 병수는 눈치챘어요. 은혜의 행동이 예전과 달라져 있다는 걸요. 화장을 진하게 하고 나가고 새 옷도 자주 사 입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은혜가 전화 통화를 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야 해요? 빨리 데리러 와요. 그 목소리가 평소의 은혜와는 달랐습니다. 애교스럽고 부드러웠어요. 병수의 가슴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은혜가 다른 남자를 만나는 건 아닐까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은혜가 큰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 거였어요. 은혜야, 어디 가는 거냐? 아버님, 죄송해요. 저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은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무슨 일이 있었나? 제가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진우가 죽고 나서 너무 외로웠거든요. 병수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면 진우한테 미안하다고 생각 안 하냐? 진우도 저 혼자 평생 살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아버님도 새 길 찾으세요. 은혜가 무정하게 말하고는 문을 나서려 했습니다. 병수가 급하게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은혜야, 진정해라.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놓아주세요. 전 이미 결정했어요. 은혜가 병수의 손을 뿌리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것이 은혜를 본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병수는 혼자 살게 됐습니다. 철물점도 혼자 운영하기 힘들어서 결국 정리했어요. 연금과 적금으로 근근히 살아가면서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며느리에 대한 원망을 안고 지냈습니다. 배은망덕한 년. 진우가 불쌍해서라도 좀 참고 살 것이지. 병수는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이를 갈았어요. 남편이 죽자마자 바로 바람을 피우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주변 사람들도 은혜를 좋지 않게 봤습니다. 아이고, 김병수 씨 참 안 됐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철없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요즘 젊은 것들이 다 그래요. 의리라는 게 없어요. 그래도 아이라도 있었으면 함부로 그러지 못했을 텐데.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병수의 마음은 더욱 쓰려졌습니다. 정말로 손자라도 있었다면 은혜가 그렇게 떠나지 못했을 텐데요. 10년이 흘렀어요. 병수는 이제 81세가 되어 몸도 많이 약해졌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혈압약도 먹어야 했죠. 하지만 혼자 사는 데는 익숙해져 있었어요. 가끔 진우 생각이 날 때면 사진을 보며 혼자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진우야, 아빠는 잘 살고 있다. 내 아내는 글쎄다. 어디서 잘 사는지 모르겠네. 아이라도 낳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은혜에 대한 원망은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약해지긴 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아들을 두고 떠난 며느리라는 생각이 여전했거든요. 그런 병수에게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트에서 우연히 만난 남자가 아버님, 저 기억하세요? 라고 물었을 때 병수는 그저 동네 사람 중 하나려니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 뒤에 나타난 여자를 보는 순간 병수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집을 나간 며느리 은혜. 그리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진우야? 병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남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버지, 맞아요. 저 진우예요. 남자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병수는 그 순간 현실감을 잃었어요. 분명히 10년 전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어떻게 진우가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일이냐? 병수가 떨리는 다리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마트 안에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일단 여기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 이야기해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10년 전보다 많이 늙어 보였지만 여전히 은혜였어요. 병수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있고 도망간 며느리가 다시 나타나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집에 가자. 병수가 겨우 말을 짜냈습니다. 진우가 병수의 팔을 부축했어요. 그 손길이 따뜻하고 실감났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거였어요. 집까지 가는 길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병수는 계속 옆을 돌아보며 진우를 확인했어요. 혹시 환상이 아닐까 싶어서요. 아버지, 많이 놀라셨죠? 진우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10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져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병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진우야, 정말 내가 맞냐?
병수가 떨리는 손으로 진우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따뜻하고 말랑한 피부가 느껴졌어요.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네, 아버지. 저예요. 진우가 병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제서야 병수는 무너져 내렸어요. 으아, 진우야. 10년간 참아왔던 그리움과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병수는 진우를 껴안고 목 놓아 울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진우도 함께 울었습니다. 은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병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궁금한 것을 물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었느냐? 장례식까지 치렀는데. 은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사실 진우는 죽지 않았어요.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됐을 뿐이에요. 무슨 소리냐? 의사가 분명히 뇌사 판정을 했다고. 아니에요. 그건 제가 거짓말한 거예요. 은혜의 고백에 병수가 경악했습니다. 거짓말? 왜 그런 거짓말을? 진우가 의식불명 상태가 되고 나서 의사가 말했어요. 언제 깨어날지 모른다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평생 못 깨어날 수도 있다고.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평생을 살아야 한다니. 병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 거냐? 아들이 죽었다고? 23이었잖아요, 저. 아직 아이도 없었고 혼자서 평생 의식불명인 남편을 돌보며 살 생각을 하니까 은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의사한테 부탁해서 뇌사 판정서를 허위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병원비도 제가 다 처리했어요. 병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진우는 어디 있었단 말이냐? 서울의 한 전문 요양병원에 있었어요. 제가 매달 병원비를 내면서. 너 혼자서? 아니에요. 그때 만났던 분이 도와주셨어요. 은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수는 그제서야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 남자가 병원비를 대준 거냐? 네. 최대한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서. 병수의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은혜가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진우를 돌보기 위해서였던 건가요? 그럼 왜 나한테는 말하지 않았냐? 나도 진우 아버지인데. 병수의 목소리에 원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때 아버님도 많이 힘들어 하셨잖아요. 나이도 많으시고 10년, 20년을 기다리시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 아니냐? 병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10년간 아들이 죽었다고 믿고 살아왔는데 사실은 살아 있었다니. 이런 배신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아버지, 화내지 마세요. 진우가 병수와 은혜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은혜도 많이 힘들었어요. 10년 동안 매일 병원에 와서 저를 돌봐줬어요. 진우의 말에 병수가 진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럼 언제 깨어난 거냐? 2년 전이에요. 갑자기 눈을 뜨더니 은혜를 알아보더라고요. 은혜가 그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적 같았어요. 의사들도 놀라워했어요. 그럼 2년 전부터 깨어 있었던 거냐? 왜 그때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냐? 병수의 질문에 진우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 기억을 많이 잃었어요. 처음에는 은혜도 잘 기억 못했고. 기억상실? 네. 의사가 말하기를 오랫동안 의식을 잃고 있다가 깨어나면 그럴 수 있다고 했어요. 병수의 마음이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쁨과 10년간 속아서 살았다는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아버지 기억은 언제부터 났느냐? 한 6개월 전부터요.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진우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은혜한테 아버지를 찾아뵈야 한다고 했어요. 그동안 너희는 어떻게 살았냐? 병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었거든요. 저희는 부부로 살지 않았어요. 은혜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민호 오빠와 저는 그냥 가족처럼 지냈어요. 진우를 돌보기 위해서. 그럼 아이는? 없어요. 진우가 의식을 잃은 후로는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은혜의 말에 병수가 안도했습니다. 그래도 진우 외에 다른 자식은 없다는 뜻이었거든요. 병수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35세가 된 진우는 어릴 때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진우야,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병수가 다시 진우를 껴안았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휩쓸고 지나갔지만 가장 큰 건 역시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은혜를 바라보는 병수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무리 이유가 있었다고 해도 10년간 거짓말을 한 것은 용서하기 어려웠거든요. 은혜야,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병수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사정이 어려웠어도 가족을 그렇게 속일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은혜가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아버님. 하지만 병수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어요. 1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너무 컸거든요. 그날 밤 병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진 거였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진우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은혜가 10년간 거짓말을 했다는 것까지. 새벽에 일어나 거실로 나가보니 진우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야, 못 자니? 네, 아버지. 너무 많은 게 달라져서. 진우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10년 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거든요. 혼자 사는 노인의 집 같았어요. 아버지, 10년 동안 정말 힘드셨죠? 진우의 질문에 병수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뭐? 익숙해졌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미안해요. 제가 기억을 더 빨리 되찾았으면.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병수가 진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어요. 진우야, 너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니? 은혜랑, 그리고 민호 형이랑 같이 살고 있어요. 서울에서요. 민호라는 사람이. 그 남자냐? 네. 좋은 분이에요. 저한테도 잘해주시고. 진우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병수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너희 부부는 어떻게 지내냐? 진우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저희 부부로 지내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 은혜는 민호 형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저는 아직 기억도 온전하지 않고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커서. 병수의 가슴이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은혜는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진우야, 그럼 너는 혼자인 거냐? 그런 셈이죠. 사실 어색해요. 은혜는 제 아내지만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민호 형과 함께 살았으니까. 진우의 말에 병수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요. 정말로 제 가족은 아버지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 날 아침, 은혜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처럼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은혜야. 병수가 부엌으로 들어가자 은혜가 긴장했습니다. 네, 아버님. 어젯밤에 생각해 봤는데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된다. 병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거짓말을 했다는 게 말이야. 아무리 이유가 있어도 그건 너무했어.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때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은혜가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나한테 사실대로 말하고 함께 견뎌내는 게 가족 아니냐? 아버님도 이미 많이 힘드셨잖아요. 나이 드신 분이 10년, 20년을 기다리시라고 할 수 없었어요. 그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었어. 병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소리에 진우가 뛰어왔어요. 아버지, 은혜, 왜 그러세요? 진우야, 내 아내한테 물어봐라. 왜 아버지를 10년 동안 속였는지. 병수가 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우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은혜를 바라봤어요. 은혜야, 진우야,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그때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 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님이 너무 상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 깔끔하게 정리? 아들의 생사를 깔끔하게 정리해? 병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님, 제발 이해해 주세요.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힘들었으면 가족끼리 함께 견뎌야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었어. 병수와 은혜의 갈등이 심해지자 진우가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요. 이미 지난 일인데 왜 자꾸. 지난 일이 아니야. 아버지는 10년 동안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았단다. 병수가 진우에게 호소했습니다. 매일 밤 내 사진 보면서 울었어. 명절마다 성묘 가서 내 이름 불렀고, 그런데 너는 살아서 다른 남자와 같이 살고 있었다고? 그 말에 진우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미안해요. 저도 아버지 생각 많이 났어요. 생각만 났니? 왜 연락하지 않았어?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진우가 억울하게 말했습니다. 병수도 진우에게 화낼 수는 없었어요. 결국 모든 건 은혜의 판단 때문이었거든요. 아버님, 은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무슨 뜻이냐? 진우도 이제 기억을 되찾았고, 아버님도 만났으니까 은혜의 말에 암시가 들어 있었어요.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니 다시 떠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뭐, 또 떠나려고? 병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님과 저희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렀어요.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고, 은혜야, 진우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너도 여전히 내 며느리고. 하지만 저는 이미 다른 사람과, 그리고 진우도. 은혜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부부가 아니에요. 무슨 소리냐? 병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진우가 깨어났을 때 저는 이미 민우 오빠와, 그리고 진우도 10년 전의 저를 기억하지 못했어요. 은혜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지만 부부는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병수가 더욱 놀랐습니다.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 은혜는 이제 민우 형의 연인이에요. 저는 그냥 함께 사는 가족 같은 존재고요.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요. 정말로요. 진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민우 형이 있으니까 괜찮아요. 저는 아버지밖에 없어요. 진우의 말에 병수가 감동했습니다. 10년 만에 되찾은 아들이 자신을 찾는다니. 그때 은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은혜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네, 알겠어요.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은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진우야, 우리 가야 해. 뭐야, 무슨 일인데? 진우가 물었습니다. 민우 오빠가
민호 오빠가 사고를 당하셨대. 그 말에 진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심한가요? 병원으로 급히 와달라고 해요. 은혜가 서둘러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수는 그 모습을 어이없게 바라봤어요. 그래서 또 가는 거냐? 아버님, 죄송해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은혜가 대충 인사하고 진우를 재촉했습니다. 아버지, 저 꼭 다시 올게요. 민호 형이 괜찮아지면. 진우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하고는 은혜를 따라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병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10년 만에 나타났다가 하루 만에 또 사라져버린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병수가 중얼거리며 주저앉았습니다. 기쁨과 분노, 그리고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그날 저녁 병수는 혼자 진우의 어릴 적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10년간 보면서 위로받던 그 사진들이었어요. 진우야, 아빠를 또 버리고 가는 거냐? 병수가 사진에 대고 중얼거렸습니다. 살아 돌아온 것도 기적 같았는데 또다시 떠나버린 현실이 너무 가혹했어요. 하지만 진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자신과 함께 살고 싶다고 했던 그 간절한 표정. 그래도 한 번 더 기회가 있을 거야. 병수가 한숨을 쉬며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후로 일주일이 지났지만 진우나 은혜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병수는 매일 전화기만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정말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병수가 혼잣말을 하며 답답해했습니다. 하루 만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일이 꿈이었나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진우에 대한 기억이 더욱 생생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점점 흐려져 가던 기억들이 다시 선명해졌어요. 진우가 어렸을 때 좋아하던 음식이 뭐였더라. 병수가 추억을 되새기며 혼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아들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습니다. 진우와 은혜가 이제 부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은혜가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현실. 어떻게 된 세상인지 병수가 중얼거렸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그러던 중 동네 슈퍼 아주머니가 찾아왔습니다. 병수 씨, 며칠 전에 젊은 사람들이 왔다가 갔던데 누구예요? 아, 그냥 친척들이야. 병수가 대충 답했지만 아주머니는 계속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던데. 혹시 며느리 아니에요? 뭔 소리야? 내 며느리는 진작에 떠났어. 아니에요. 분명히 예전에 봤던 사람 같던데. 그리고 그 젊은 남자는 진우랑 너무 닮았어요. 아주머니의 말에 병수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도 진우를 알아본 거였어요. 정말 진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주머니가 의심스러워하자 병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진우가 죽지 않았어. 살아 있었다고. 뭐라고요? 아주머니가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10년 동안 거짓말을 한 거야. 진우는 의식불명 상태였는데 죽었다고 속인 거지. 어머나, 그런 일이 어떻게. 아주머니도 믿기 어렵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이제 다시 같이 사시는 거예요? 아니야. 왔다가 또 갔어. 병수의 목소리에 서글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요? 이제 찾았는데. 상황이 복잡해. 며느리가 다른 남자랑 살고 있거든. 아주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래도 진우가 살아있다니 다행이네요. 그런데 문제는 진우랑 은혜가 이제 부부가 아니라는 거야. 무슨 소리예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나 봐. 은혜는 다른 남자와 살고 진우는 혼자더라고. 아주머니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진우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나한테 같이 살자고 했어. 하지만 또 연락이 없네. 그날 밤 병수는 진우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물어보지 않아서 몰랐는데 114에 문의해서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쉽게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병수는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연락해야 하나?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방문자가 찾아왔습니다.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김병수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는 최민호라고 합니다. 은혜와 함께 살고 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은혜의 그 남자가 직접 찾아온 거였어요. 뭘 원하는 건가? 병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민호가 정중하게 부탁했습니다. 병수는 망설이다가 문을 열어줬어요. 들어오시오. 민호가 들어와 앉자 병수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사고 당했다면서? 괜찮나? 아,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습니다. 병원에 하루 있다가 나왔어요. 그래서 뭔 얘기가 있다는 건가? 민호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은혜에게서 모든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우가 10년 동안 의식불명이었고 아버님께는 죽었다고 했다는. 그래서 제가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민호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때문에 가족이 이산 가족이 된 것 같아서. 병수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봤어요. 당신 때문이라니 무슨 소리요? 은혜가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진우가 깨어났을 때 곧바로 아버님께 연락을 했을 텐데. 그건 은혜가 판단할 일이었어. 당신이 사과할 일은 아니고. 병수가 딱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계속 미안해했어요. 그래도 제가 끼어들면서 복잡해진 건 사실이니까요. 복잡해진 게 아니라 원래부터 복잡했던 거야.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 것부터 시작해서. 병수의 말에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 그 부분은 은혜만 탓할 수 없어요. 뭐라고? 은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10년 동안 매일 병원에 가서 의식 없는 남편을 돌봤어요. 민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 2년은 정말 혼자서 했어요. 일도 하면서 병원비도 대고. 그러다가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어요. 그래도 거짓말은 잘못된 거 아니야? 물론 잘못됐죠. 하지만 그때 은혜 입장에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민호가 은혜를 끝까지 감쌌습니다. 병수는 그런 민호가 밉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고맙기도 했어요. 당신은 은혜를 사랑하는 건가? 병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그럼 진우는? 진우도 아들처럼 생각하나? 처음에는 어려웠죠. 하지만 지금은 정말 제 아들 같아요. 민호의 대답에 병수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남자가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진우와 은혜는 정말 부부가 아닌가? 네. 진우가 깨어났을 때 이미 저와 은혜는, 그리고 진우도 10년 전의 기억이 온전하지 않아서. 민호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족이지만 부부는 아니에요. 진우도 그걸 이해하고 있고. 그럼 진우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병수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게 그 얘기를 하러 온 겁니다. 민호가 진지한 표정이 됐습니다. 진우가 아버님을 많이 그리워해요. 기억을 되찾고 나서 계속 아버지 얘기만 해요. 그럼 같이 살면 되잖아. 은혜가 부담스러워해요.
아버님이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것 같다고. 병수는 속으로 당연하지라고 생각했지만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안이 있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진우가 아버님과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은혜는 아직 용기가 안 난다고 하거든요. 병수가 무슨 제안인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일단 진우 혼자라도 아버님을 자주 뵐 수 있도록 하면 어울까 해서요. 진우 혼자? 네. 주말마다 이곳에 와서 아버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병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비록 은혜는 마음에 안 들지만 진우만이라도 자주 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았어요. 은혜도 동의했나? 네. 오히려 은혜가 먼저 제안했어요. 진우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진우가 힘들어해? 병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억을 되찾고 나서 많이 혼란스러워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빠진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민호의 설명에 병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아버님에 대한 죄책감도 크고요. 자기 때문에 아버님이 10년간 고생하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건 진우 잘못이 아닌데. 맞아요. 하지만 진우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아버님을 뵙고 싶어 하지만 동시에 무서워하기도 해요. 병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진우가 그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알겠소. 진우가 오고 싶을 때 언제든 오라고 해주시오. 감사합니다. 민호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혹시 아버님께서도 서울로 한번 오실 생각은 없으신지. 서울로? 은혜가 아버님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 해요. 병수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은혜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럼 한번 가봐야겠네. 민호가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다시 만날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여러분, 병수 아버님의 마음이 정말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죽었다고 믿고 살았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하루 만에 또 떠나버리다니요. 그런데 민호라는 분이 직접 찾아와서 상황을 설명해 주니까 조금씩 이해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진호와 은혜가 이제 부부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사실도 드러났고요. 과연 이 복잡한 가족 관계가 어떻게 정리될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 이야기도 계속 들어봐 주세요. 일주일 후 병수는 민호의 안내로 서울에 갔습니다.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였는데 생각보다 고급스러운 곳이었어요. 여기서 사나? 네. 제가 운영하는 사업이 잘 되어서. 민호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병수는 민호가 꽤 성공한 사업가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무슨 사업을 하는 건가? 물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들 물건을 배송하는. 그래서 은혜 병원비를 댈 수 있었구나. 네. 그때는 사업을 막 시작할 때라 여유가 없었지만 은혜를 도와주고 싶어서 대출도 받고 그랬어요. 민호의 말에 병수의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자 진우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진우야. 병수가 진우를 꽉 껴안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건데도 너무 반가웠어요. 아버지, 서울까지 와주셨어요? 당연하지. 우리 진우 보러 왔지. 그때 안쪽에서 은혜가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아버님, 오셨어요. 은혜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래. 병수가 짧게 답했습니다. 여전히 은혜에 대한 감정이 복잡했거든요. 아버님, 일단 앉으세요. 제가 차 준비할게요. 은혜가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는 게 눈에 보였어요. 은혜야, 괜찮냐? 얼굴이 안 좋네.
병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아픈 사람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민호 씨가 아프다고 하던데 병원은 다니고 있나? 네. 약 먹고 있어요. 은혜가 대답하면서도 병수와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며 병수는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은혜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진우를 돌보기 위해 어떤 고생을 했는지. 정말 쉽지 않았겠네. 병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은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아버님, 은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버님께 거짓말한 것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은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버님도 많이 힘들어 하셨는데 10년, 20년을 기다리시라고 할 수 없었어요. 은혜야, 그래서 차라리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은혜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병수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 결과로 아버님이 10년간 고생하신 걸 생각하면 정말 죄송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만해. 이미 지난 일이야. 병수가 은혜를 말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님, 나도 이해하려고 노력해 볼게. 내 입장에서는 어려웠을 테니까. 병수의 말에 은혜가 놀랐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지는 않아. 하지만 진우도 살아있고 너희도 잘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려고 해. 병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지만 미워하기에는 모두가 너무 많이 상처받은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병수는 진우와 단둘이 산책을 했습니다. 진우야, 서울 생활은 어떠니? 좋긴 한데 가끔 답답해요. 왜? 10년이라는 시간이 없어진 느낌이라서요. 친구들도 다 결혼하고 저만 혼자. 진우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혜와의 관계도 어색하고요. 그 부분이 제일 힘들겠구나. 병수가 이해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10년 전의 은혜는 제 아내였지만 지금의 은혜는 다른 사람 같아요. 그리고 저도 10년 전의 진우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한 거냐? 네. 아버지만이 정말 제 가족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진우의 진심 어린 말에 병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버지도 그러면 좋겠지만 은혜가 허락할까? 한번 물어볼게요. 진우가 희망에 찬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병수도 진우와 함께 살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었어요. 다음 날 진우가 은혜와 민호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은혜야, 저 아버지랑 같이 살고 싶어요. 은혜가 놀란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어요. 진우야,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에요. 계속 생각해 왔어요. 진우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혼자 계신 거 보니까 너무 안쓰러워요. 10년 동안 혼자 사셨는데. 하지만 진우야, 우리가. 은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제 부부가 아니니까 반대할 명분이 없었거든요. 은혜야, 당신은 민호 형이 있잖아요. 저는 정말 아버지밖에 없어요. 진우의 말에 은혜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가 더 편하네요. 뭔 소리야? 은혜가 상처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을 원망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서는 항상 조심스러워요. 진우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호 형한테 미안하고 당신한테도 부담이 될까봐. 그리고 우리 사이에 어색함도 있고. 그 말에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진우야,
내가 부담된다고 생각한 적 없어. 하지만 형도 힘드실 거예요. 갑자기 35살 된 의부사들이 생긴 거나 마찬가지인데. 진우의 말에 은혜와 민호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진우가 그런 마음으로 지내고 있었다는 게 충격이었어요. 진우야. 은혜가 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미안해. 내 마음을 몰랐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냥 아버지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진우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저를 필요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때 병수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은혜야, 진우가 그렇게 원한다면 아버님도 그러세요? 은혜가 복잡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나야 진우랑 같이 살면 좋지. 하지만 내 마음도 이해해. 병수가 은혜를 배려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한 달만 같이 생활해 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진우가 적응을 못하면 다시 여기로 오는 거고. 민호가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한 달이요? 진우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일종의 시험 기간이지. 아버지도 갑자기 젊은 사람이 와서 힘들 수 있고. 민호의 제안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은혜도 반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볼까? 은혜가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진우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은혜가 중요한 얘기를 꺼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모두가 은혜를 바라봤습니다. 저와 민호 오빠 결혼하기로 했어요. 뭐라고? 진우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진우가 기억을 되찾고 나서 생각해 봤는데, 이제는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은혜의 말에 병수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혼은? 진우가 동의해주면 협의 이혼하려고 해요. 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은혜도 행복해야죠. 정말 괜찮아? 네. 사실 저도 10년 전에 우리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우의 말에 은혜가 안도했습니다. 고마워, 진우야. 일주일 후, 진우는 큰 가방을 들고 병수의 집으로 왔습니다. 10년 만에 아들과 함께 살게 된 병수는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진우야, 내 방은 여기야. 병수가 진우를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미리 방을 정리해 놨거든요. 와, 깨끗하네요. 아버지가 직접 치우신 거예요? 그럼, 우리 진우 온다는데 대충 할 수 없지. 병수가 뿌듯하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이 활기를 되찾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 제가 집안일도 도와드릴게요. 괜찮다. 넌 쉬어라. 아니에요. 같이 사는데 제가 도와야죠. 진우가 적극적으로 나서자 병수가 감동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가족다운 생활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첫날부터 진우는 병수를 잘 도왔어요. 장보기, 청소하기, 요리하기까지 집안일을 나누어서 했습니다. 진우야,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재미있어요. 진우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즐거워하는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두 사람은 완전히 호흡이 맞았습니다.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시장도 같이 가고 저녁에는 TV를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버지, 10년 전 이야기 더 해주세요. 또? 벌써 몇 번째야? 좋아요. 제가 놓친 시간들을 알고 싶어요. 진우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병수도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즐거웠어요. 하지만 모든 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진우가 가끔 머리를 아파했거든요. 진우야, 괜찮니? 네. 그냥 가끔 어지러워요.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병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기억을 되찾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조심해야지. 병수가 진우를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챙겨주고 무리하지 않게 살살 다뤘어요. 한편 은혜는 정말로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진우가 동의해줘서 협의 이혼으로 진행됐어요. 어느 날 은혜가 진우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진우야,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아버지가 저 많이 챙겨주세요. 그래, 다행이네. 몸은 괜찮고? 네. 가끔 머리가 아프긴 하지만 괜찮아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무리하지 말고. 네, 알겠어요. 그런데 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마지막 서류 작업이 있어. 그때 같이 가면 될 것 같아.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진우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제 정말로 은혜와 남남이 되는 거였거든요. 며칠 후 진우와 은혜는 함께 구청에 가서 이혼 신고를 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은혜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죠. 진우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고마워, 진우야. 이해해줘서. 은혜도 행복하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였습니다. 한편 진우는 새로운 꿈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 공부를 다시 하고 싶어요. 공부? 네. 대학교에 가고 싶어요. 진우의 말에 병수가 놀랐습니다.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나이를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진우야, 내가 원한다면 당연히 해야지. 하지만 나이가 많다는 거죠? 그것도 있고 공부한 지 오래되어서 힘들지 않을까? 병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보고 싶어요. 10년을 놓쳤으니까 더욱 열심히 해야죠. 진우의 의지가 확고해 보였어요. 병수는 진우를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럼 학원부터 다녀볼까? 정말이요? 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진우 꿈이면 뭐든 도와줘야지. 그날부터 진우는 검정고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5세의 나이에 다시 공부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병수도 옆에서 응원해줬습니다. 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알겠니?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봐라. 병수는 공부는 도와줄 수 없었지만 정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몇 달 후 진우가 검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 합격했어요. 정말? 우리 진우가? 병수가 기쁨에 겨워 진우를 껴안았습니다. 진우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거였어요. 은혜에게도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은혜야, 저 검정고시 합격했어요. 정말? 진우야, 축하해. 은혜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비록 이혼했지만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대학교 준비해야겠네. 네. 내년에 입시 치를 거예요. 진우의 계획에 은혜도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학교 입시 준비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아버지, 학원비가 꽤 많이 드는데 얼마나? 병수가 물어보니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어요. 병수의 연금으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괜찮다. 어떻게든 마련해보자. 병수가 말했지만 진우는 미안해했어요. 아버지, 제가 아르바이트라도 해볼까요? 공부에 집중해라. 돈 걱정은 내가 할게. 병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며칠 후 은혜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은혜야.
무슨 일로 왔니? 진우 학원비 얘기 들었어요. 은혜가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거. 어떻게 알았니? 진우가 전화해서 걱정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은혜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학원비로 쓰세요. 뭐야, 이거? 진우 교육비예요. 제가 준비한 거예요. 병수가 봉투를 열어보니 꽤 큰 금액이 들어 있었어요. 은혜야,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이혼했어도 진우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 정도는 해야죠. 은혜의 말에 병수가 감동했습니다. 고맙다, 은혜야. 아버님,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진우 대학교 등록금도 제가 낼게요. 그건 너무. 아니에요. 제가 10년간 진우를 돌본 것처럼 앞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은 하고 싶어요. 은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진우가 대학교 졸업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면 저희 결혼식에 꼭 와주세요. 아버님도 함께요. 은혜의 말에 병수가 놀랐습니다. 결혼식에? 네. 저희가 진짜 가족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중한 인연이잖아요. 은혜의 제안에 병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그때 꼭 갈게. 병수가 동의하자 은혜가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정말로 각자의 길을 가지만 따뜻한 마음으로 헤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날 진우가 집에 돌아와서 은혜가 다녀간 얘기를 들었어요. 은혜가 왔다 갔어요? 응. 내 학원비 가져다 줬어. 정말요? 그래. 그리고 대학교 등록금도 내겠다고 해. 진우가 감동했습니다.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혼했는데도. 그래. 좋은 사람이야. 병수도 이제 은혜에 대한 마음이 많이 풀렸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다더라. 무슨 조건이요? 결혼식에 우리가 와달라는 거야. 아, 그거군요. 당연히 가야죠. 진우가 밝게 웃었습니다. 2년 후 진우는 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나이는 좀 늦었지만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 저 대학생 됐어요. 우리 진우가 대학생이라니. 정말 자랑스럽다. 병수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은혜와 민호의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축하해, 은혜야. 병수가 은혜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님. 와주셔서. 은혜도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민호야, 은혜 잘 부탁해. 네, 아버님. 잘 모시겠습니다. 민호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됐어요. 이제 진우는 대학생이 되어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갔고, 은혜는 민호와 새로운 가정을 이뤘습니다. 진우는 대학교에 다니면서도 아버지를 잘 모셨어요. 특히 병수가 나이 들면서 몸이 불편해지자 더욱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아버지, 무릎 아프시죠? 제가 파스 붙여드릴게요. 고맙다, 진우야.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 어느 날 진우가 특별한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병수가 궁금한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귀는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병수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같은 과 동기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이름이 뭐야? 수진이에요. 나이는 저보다 5살 어려요. 언제 소개시켜 줄 거야? 다음 주에 집으로 데려올게요. 진우의 말에 병수가 기뻐했습니다. 일주일 후 진우가 수진을 집으로 데려왔어요. 수진은 조용하고 단정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우 아버님.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와, 딸처럼 편하게 지내렴. 병수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진우 오빠가 정말 좋은 가정에서 자랐구나. 수진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도 쉽지 않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었죠. 진우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몇 달 후 진우와 수진이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결혼하고 싶어요. 정말 축하한다. 병수가 기쁨에 겨워 진우를 껴안았습니다. 결혼식 날 병수는 평생 잊지 못할 감동을 받았어요.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결혼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였으니까요. 신랑 아버지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회자가 말했을 때 병수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아들 진우의 결혼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병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저는 10년 동안 이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하객들이 놀란 표정으로 병수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기적같이 다시 만나게 됐고, 이렇게 결혼식까지 보게 됐습니다. 병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세상에는 포기하지 않으면 일어나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 증거입니다. 하객들도 감동해서 박수를 쳤어요. 은혜와 민호도 앞자리에서 함께 박수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진우야, 수진아, 행복하게 잘 살아라. 병수가 축복의 말을 전했습니다. 결혼식 후 진우와 수진은 병수와 함께 살기로 했어요. 이제 새 가족이 된 거였습니다. 아버님, 잘 부탁드려요. 수진이 병수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우리 수진이 편하게 지내렴. 병수가 며느리를 예뻐했습니다. 1년 후 진우와 수진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병수에게는 손자였습니다. 아버지, 아기 안아보세요. 진우가 아기를 병수에게 안겨줬습니다. 이런 행복이 다 있나? 병수가 눈물을 흘리며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기적이야. 내가 손자를 안을 줄 누가 알았겠어. 그날 저녁 세 식구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기는 수진이 안고 있었고 모두가 행복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이름 뭐로 하면 좋을까요? 진우가 물었습니다. 기적이라는 뜻으로 기석이 어때? 좋네요. 김기석. 좋은 이름이에요. 수진이 동의했습니다. 몇 달 후 진우는 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아버지, 드디어 졸업했어요. 축하한다, 진우야. 정말 자랑스럽다. 병수가 진우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취업 준비해야겠네. 네.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더 잘 돌봐드릴게요. 진우의 말에 모두가 뿌듯해했습니다. 몇 달 후 진우는 정말로 좋은 회사에 취직했어요. 나이는 좀 늦었지만 경험과 성실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버지, 첫 급여예요. 진우가 봉투를 병수에게 드렸습니다. 아니다. 내가 써라. 아버지가 받으셔야죠. 제가 이렇게 클 수 있었던 건 아버지 덕분이에요. 진우의 고집에 병수가 감동했습니다. 그해 가을 가족들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제주도였어요. 아버지, 받아보세요. 예쁘죠? 진우가 기석이를 안고 있는 병수 옆에서 말했습니다. 정말 예쁘다. 기석이도 좋아하는 것 같고. 병수가 손자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사진 찍을까요? 수진이 제안했습니다. 그래, 좋지. 세 가족이 바다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병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수는 가족들에게 마음을 전했어요. 얘들아, 아버지가 정말 행복하다. 모두가 병수를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는데 이렇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 줄 몰랐어. 병수의 목소리가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도. 이제는 정말 고마워.
진우를 10년간 지켜줘서 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혜 덕분에 저도 아버지를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진우야, 수진아, 너희는 아버지 자랑이야. 아버지. 진우와 수진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석이는 정말 할아버지 보물이야. 병수가 잠든 손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몇 달 후 은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기가 생겼다는 소식이었어요. 진우야, 은혜가 아기 낳았대. 정말요? 축하하러 가야겠네요. 진우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은혜와 민호의 아기를 봤을 때 병수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축하해, 은혜야. 감사해요, 아버님. 은혜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게 사는구나. 병수가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자리를 찾아갔어요. 은혜는 민호와 새로운 가정을 이뤘고 진우는 수진과 기석이와 함께 병수를 모시며 살았습니다. 그해 겨울 병수는 85세가 됐습니다. 나이는 많았지만 가족들 덕분에 매일이 행복했어요. 어느 날 저녁 진우가 회사에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병수가 기뻐했습니다. 이제 더 안정적으로 가족들을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진우가 이렇게 잘 클 줄 몰랐네. 병수가 뿌듯해했습니다. 그날 밤 병수는 깊은 잠에 들었어요.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진우를 만났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꿈에서도 웃는다. 꿈속의 진우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포기하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포기? 그런 건 있을 수 없지. 너는 내 아들이니까. 병수가 꿈속에서도 진우를 껴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병수는 상쾌한 기분으로 일어났어요. 거실에서는 수진이 기석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응, 우리 손자 보려고. 병수가 기석이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때 진우가 나와서 함께 아침을 준비했어요. 아버지,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오늘은 우리 기석이랑 놀아줘야지. 병수가 대답했습니다. 기석아, 할아버지가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병수가 기석이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를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한 거야. 기석이가 옹알이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래, 우리 기석이도 웃네. 정말 예쁘다. 병수가 손자를 안고 있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 병수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렇게 병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10년간의 고통과 이별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진 유대감으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거였어요. 세상에는 정말로 기적이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병수 아버님의 마음을 따라가다 보니 정말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10년간 죽었다고 믿고 살아왔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기적일까요? 처음에는 며느리 은혜에 대한 원망과 분노가 클 수밖에 없었죠. 거짓말로 신년을 속였다는 사실이 쉽게 용서될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은혜의 절박했던 상황들, 23살의 어린 나이에 의식불명인 남편을 홀로 돌봐야 했던 무게들을 보게 되었어요. 때로는 선택이라는 게 정답과 오답으로 나뉘지 않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신년이라는 시간이 가져온 변화들이었어요. 진우와 은혜가 더 이상 부부로 돌아갈 수 없는 현실, 그리고 각자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들 말이죠.
이혼이라는 결정도 서로를 원망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행복을 위한 성숙한 선택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건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과정이었어요. 혈연으로만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은혜가 이혼 후에도 진우의 교육비를 지원하고 서로의 결혼식에 참석하며 따뜻하게 지내는 모습에서 진정한 가족애를 느꼈어요. 진우가 35세의 늦은 나이에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도 희망적이었어요. 1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그런 아들을 끝까지 응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마지막에 손자 기석이까지 안게 된 병수 아버님의 모습은 정말 눈물겨웠어요. 절망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시련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분노할 수도 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낸다는 걸 이 이야기가 보여주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기적은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해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작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시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